사망을 하고 나면은 뭐 5년이나 10년 이내에 징여했던 것들은 다 또 포함해서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있군요. 네네. 아이고 그냥 철저하게 뜯어가네요. 안녕하세요. 엔터 부동산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김대영 세무사님과 전반적인 세무편 그리고 상가주택에 대한 세무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었는데 오늘 좀 더 심화편이죠. 네네. 요즘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예. 이런 또 묵직한 주제 네. 좋거든요. 세무사님 뭐 일단 시작하시기 전에 한번 네네. 구독자분들한테 어떤 주제를 준비했는지 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또 한번 출연하게 된 김대영 세무사라고 하고요. 네. 사실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다른 동료 세무사님들이랑 네. 이번에 상속을 주제로 해서 책을 쓰려고 출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막상 이제 개편이 된다 해서 지금 살짝 좀 홀딩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를 한번 촬영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오게 맞습니다. 되었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뉴스에서도 상속세 관련된 개편과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망도 막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셔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네. 일단 먼저 상속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개념이 뭔지 그럼 왜 내야 되는 건지 왜 가져가는 거야 도대체? 그냥 약간 왜 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상속세라는 게 어쨌든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사망한 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가족이라든지 친족들한테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상으로 이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도입된 취지가 결국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상으로 이제 이전이 되잖아요. 네. 불로소득이 그러면 이 받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이걸 그냥 가져가는 게 맞냐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되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근로 하던 사업을 하던 해서 벌어들인 다른 소득들이랑은 다르게 조금 더 이제 무겁게 과세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생겨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근데 가족 간의 관계고 뭐 오랫동안 또 효도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막 부양도 하고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이렇게 세금을 때리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불만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이 개편에 대한 논의가 또 계속 생겨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상속세가 더 되게 무겁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네. 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산세. 이 우리가 유산세랑 유산취득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가 흔히 상속세는 유산세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예요.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냐? 네. 이제 상속세는 이 사망하시면 이 사망한 자분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고 그걸 이제 받은 이 상속인들의 그 지분율에 따라서 이 세금을 안분하는 세액을 안분하는 네. 네. 그런 계산 구조라고 그걸 하는 유산세라고 그걸 하는 유산세라고 거예요. 하고요. 유산세.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는 이 전체 재산이 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과표가 올라오고 세율이 좀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반대로 이제 증여세가 이제 유산취득세에 해당하는데 네. 우리가 받은 만큼 증여세는 받은 만큼 내잖아요. 네. 받은 거에 대해서 그 받은 수중자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럼 중요세가 좀 적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상속세보다는. 그쵸. 세율도 약간 증여세가 좀 더 이게 낮게. 과표가 올라갈수록 세율 구간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재산이 30억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는 30억을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50%인데 만약에 30억을 3명이서 나눠 가지면 10억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세율이 좀 낮아지니까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총량을 따졌을 때는 증여세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차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더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간혹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약간 증여를 처리를 한 다음에 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래요? 없고 네. 미리미리 사전에 증여 계획 세우셔서 미리? 하시고 네. 이제 만약에 사망을 하고 나면은 뭐 5년이나 10년 이내에 증여했던 것들은 다 또 포함해서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하. 그런 게 있군요. 네네. 아이고 그냥 철저하게 뜯어가네요. 알겠습니다. 뭐 상속세 그럼 뭐 요 정도 의미가 네네.
드는 것 같은데 네네. 이어서 뭐 또 한번 질문. 그러면은 네. 최근 들어서 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겠다는 논의가 아까도 우리 말했다시피 다시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데 네. 현재 상속세 제도는 어떻길래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최고 세율 자체가 우선 50%예요. 네네. 50%고 만약에 이제 법인의 주식들이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법인 회사 운영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이 최대 주주인 경우에 할증이 또 붙어요. 하하. 그래서 최대 이제 60%까지의 세율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100억이면은 60억을 가져가는 그렇죠.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아 예전에 그런 얘기 네. 했었잖아요. 그 네, 삼성가에서 맞아요. 돌아가실 때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날 수 반토막을 있는 내니까 그게 몇 조라고 막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구조다 보니까 좀 세율 자체도 우선 높고요. 그리고 이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뭐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라던가 아니면 과세 표준 구간 설정하는 것들이 사실 한 20년 넘게 예, 계속 그대로예요. 유지되고 네,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예. 거의 30년 가까이 지금 변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뭐 물가 상승률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 상속세 개편은 어디서 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정부에서 이제 기획재정부랑 네. 이제 개정안을 발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통과가 돼야겠죠. 본법 돼야 같은 되는 경우. 거죠. 네. 근데 요즘 그래서 상속세가 이제 누구를 위한 개편이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속세가 옛날에는 그 상위 0.1%에서 1%만 낸다 네.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했다면 사실 지금은 작년만 해도 이 상속세를 납부한 이 사망하신 분들 중에 상속세 신고가 들어갔던 비율이 네. 5.2%예요. 많이 올라간 거죠. 네, 5% 이상 되다 보니까 내 주변에서 사실 쉽게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왜냐? 이제 뭐 집값도 올라가고 이제 재산 가치들이 올라가고 물가도 다 올라가는데 네. 결국에는 그거에 맞게 이제 법이 따라와 주질 못하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나온다라는 이제 우스갯소리까지 생긴 거죠. 지금 그러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 이제 일괄 공제가 5억이 있고 5억부터 만약에 이제 시작해요. 여기에 뭐 배우자 공제가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10억 넘어가면서부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세 대비해야겠다. 궁금한 게 이제 이 세금 상속세를 안 내는 또 이런 좀 방법이 있을까요? 절세한다 그래야 되겠죠? 네네. 뭐 절세하는 그러니까 방법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대비하는 방법들은 있는데 음. 그거 이제 저희 사무실 찾아오시면 이거는 또 너무 아,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그렇죠. 우리 세무사님도 먹고 살죠. 그런 건 전문 그 우리 세무사님을 찾아서 이렇게 상담하시고 그 사람 그 가정마다 또 디테일하게 저, 봐야 모든 될 게 상황들이 사실 있다니까. 달라서 네. 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 대부분의 자산이 이제 부동산에 좀 편중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대비를 이제는 하셔야 된다. 개개인이. 그렇죠. 예. 왜냐면 실제로 뭐 납부할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뭐 연부연납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담보대출을 받아서 낸다던가 네. 삼성도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편법이면 이제 법을 약간은 이제 돌아서 하는 거지만 전문적인 우리 세무사님을 통해서 하면 정확하게 절세도 할 수 그쵸. 있고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대비를 네.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김대영 세무사님 꼭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상속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상속세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개편될 거고 어떻게 바뀌면 좋아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세무사님께서 우선 얘기해 사실 이제 초기에 나왔던 얘기는 이제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꾸자. 네. 집 받은 만큼만 내자. 네네. 각자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징수처럼. 네. 왜냐면 이게 전체에 대해서 내고 또 상속세는 이제 연대 납세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 사람이 안 내면 다른 누군가가 내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런 이 사람이 다른 상속인이 이제 돈 다 써버리고 이제 배째라고 그렇죠. 나오면 이제 뭐 소송하고 뭐 이런 또 행정적인 낭비가 사실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논의가 이제 첫 번째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공제액 그리고 뭐 과세 표준이라던가 네. 뭐 세율 자체도 좀 낮추자 그렇죠. 이런 논의들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이번 달 말 정도에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 내용이 사실 얼마나 획기적일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네. 획기적이겠어요? 이게 뭐 그냥 뭐 액수가 좀 올라가고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바꾸기에는 그쵸.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뭐 이제 공제액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뭔가 개선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과세 표준이라던가 세율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것들은 또 이 반대되는 당의 야당의 협조가 또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아니 혹시 그 개편을 반대하는 입장은 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입장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는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다. 네. 예,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사실 있죠. 하긴 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다. 원래 네.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게 남아 있는 뭐 지금 상황인가 보네요. 근데 오히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제 금액을 상향한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상속세 이렇게 상속 재산 딱 이렇게 계산해봤을 때는 뭐 10억에서 30억, 뭐 많아야 50억 요 구간대가 사실 제일 많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중산층 가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뭐 그렇죠. 서울에 그냥 아파트 한 채 또는 네. 뭐 경기도권에 한 채 있고 뭐 다른 주식이라든가 이런 재산들 좀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 10억 좀 넘어가는 네. 그래서 상속세가 조금 나오는 근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좀 이번 개편이 좀 원활하게 흘러간다고 하면 훨씬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뭐 네. 상속세 개편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정말 좀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영 세무사님 오늘 이제 자리 마무리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정리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또 이 엔터 부동산에 의뢰를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빌딩 그렇죠. 또는 상가주택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의 가치 자체가 높을 거예요. 높기 때문에 추후에 일어날 이런 상속에 대한 문제도 같이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매입 단계부터 고민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단계에 있어서 저희 엔터 부동산은 세무사님, 법무사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네.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솔루션들이 나오지 않을까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너무 정말 궁금한 점 해소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개편안이라든지 좀 더 이슈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있으면 전문가님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터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